자, 오늘부터 제18강 경우의 수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제목인데, 일단 이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이라는 거는 뭐 살인사건 할 때 그 사건하고 조금 의미가 다른데,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동전을 던졌을 때 이런 건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 이런 걸로 시행이라고 그래요. 시행의 결과가 사건입니다. 사건은 그래서 뭐다? 시행의 결과다. 이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이 말이 중요해요. 이걸 시행이라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거는 여러 번을 해도 뭐 그때그때 다르다고 볼 수가 없죠.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고, 뭐 첫 번째 던졌을 때보다 두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니까 이런 것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의 결과가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짓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두 가지 사건 중에 어느 하나가 일어납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1에서부터 6까지의 자연수의 눈이 나오죠. 그 6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총 6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라는 거는 그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가짓수니까, 말하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는 6이다. 동전을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는 2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이 단원의 제목인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에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또는이에요. 또는. 오아라면 오아.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 나올 거예요. 이건 영어로는 and죠. and. 자, 여기서는 일단 또는에 대해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건 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이게 조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에요. 말하자면 A,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을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는 일어나지 않고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 A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배반이라고 그래요. 배반. 배반의 장미 할 때 그 배반. 뭐 얘가 일어나면 쟤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의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합의법칙이라고 합니다. 합의법칙. 이 용어는 고1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아예 이 용어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몇 가지 그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물어볼 겁니다. 사건, 경우의 수, 배반, 합의법칙. 이게 다 어떤 의미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의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다. 근데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어야지 우리가 합의법칙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짝수가 2, 4, 6이니까 세 가지죠.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역시 1, 3, 5 세 가지죠. 근데 짝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일 수는 없으니까 짝수하고 홀수가 일어나는 두 사건은 서로 배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짝수 또는 홀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물으면 그냥 얘네 둘 더하면 되는 거지.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 또는 홀수 나누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러면 3 더하기 3의 성이 6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공부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쉬운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용어들을 일단 정확히 의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여기 보면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얘를.
실험이나 관찰, 뭐 이건 이제 시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1개의 공을 꺼낸다. 주사위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근데 주사위는 1에서부터 6까지 나오지만 지금 이 경우는 뭐야? 주머니나 뭐 상자 속에다가 1에서부터 이제 9까지 적혀 있는 공을 하나씩 넣고서 그냥 안 보고 꺼내는 거야. 그럼 1부터 9까지가 이제 나올 수 있죠. 공에 적힌 수가 4 미만인 사건. 그럼 1, 2, 3. 4 미만이니까 4 안 들어가고 1, 2, 3.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공에 적힌 수가 8 이상이다 그러면 8하고 9 두 가지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2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또는 즉 5화로 연결하면 얘 또는 얘. 이게 일어나도 되고 이게 일어나도 된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일어나도 된다. 그게 또는의 의미거든. 공에 적힌 수가 4 미만 또는 8 이상일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얘하고 얘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가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건 사이에 또는 뭐뭐이거나 이 같은 의미입니다. 뭐뭐이거나 뭐뭐 또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 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그게 합의 법칙이에요. 되시죠? 자, 그 밑에 있는 확인 문제 3개 풀어보고 나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두 사건 A, B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라는 말이 조금 의미가 우리가 쓰는 의미랑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동시에라 그러면 해가 뜨는 동시에 비가 내렸다. 그러면 이제 그건 주로 이런 뜻이잖아요. At the same time. 영어로 얘기하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건 뭐다? 그냥 and의 뜻이에요. A 그리고 B. 이 뜻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동시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별로 이렇게 어울리는 표현 같지 않은데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냥 단순히 and의 뜻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M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 앞에서 합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했죠. 두 가지를. 근데 여기서는 곱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름을 뭐라 붙이면 될까? 이거는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그리고 혹은 동시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곱의 법칙을 써서 두 사건 A, B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구한다? A 또는 B가 아니라 A 그리고 B,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단팥빵, 크림빵, 마늘빵의 세 종류의 빵과 우유와 주스의 두 종류 음료수가 있다. 빵이 세 종류, 음료수 두 종류 이렇게 있는데 빵을 한 개 고르는 사건은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경우의 수가 3이고 음료수를 만약에 하나 고른다 그러면 우유나 주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인데 앞에 합의 법칙에서는 빵을 하나 먹든지 음료수를 하나 먹든지 먹는다. 그럼 5개 중에 결국 하나를 먹는 거니까 총 경우의 수는 얘랑 더해서 그냥 5가지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빵도 먹고 우유도 먹고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먹는 거야. 응? 빵하고 음료수를 조합해서.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각각 한 개씩 골랐을 때, 즉 얘랑 얘를 동시에 고르는 거죠. 같이 골랐을 때 빵은 앞에, 그러니까 음료수는 뒤에 이렇게 우리가 순서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빵은 3가지가 가능하죠. 단팥, 크림, 마늘, 그죠? 뒤에는 우유나 주스가 가능하죠. 이걸 조합을 해보면 앞에 있는 만드는 방법이 3가지. 뒤에 거 2가지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곱의 법칙을 써야 된다. 그래서 두 사건 사이에 동시에 그리고 뭐뭐와 뭐뭐 하고 나서 같은 표현이 있으면 이건 다 and의 의미고 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즉 곱의 법칙으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런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앞에서 내가 이제 주사위하고 동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주사위는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동전은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주사위와 동전을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주사위의 눈, 뒤에는 동전의 앞면이냐 뒷면이냐, 요거를 만든 이 순서상을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총 12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동전이 앞면일 때 주사위 1에서부터 6까지 있고 동전이 뒷면일 때 주사위 1에서부터 6까지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다. 앞에 합의 법칙과 구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경우의 수를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것인가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것인가 이거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구분을 잘 해야 될 뿐더러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건의 경우에 어떤 시행의 경우에 그 복잡한 시행의 경우에는 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거를 좀 조합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역시 용어를 좀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곱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순서상의 개수를 우리가 만드는 거다. 두 사건을 갖다 이렇게 조합해서 순서상을 만드는 거면 곱의 법칙이고 얘가 일어나면 쟤가 일어나지 않는 즉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일 때는 합의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구분하기가 쉬울 겁니다. 헷갈리지 않고. 되시죠? 자, 그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이제 유형 문제로 가겠습니다.